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과 두산 이비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두산중공업과 두산 이비우, 사실은 이비우는 두산중공업과 커플링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비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크지 않고요. 이 두산중공업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 SMR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부터 주가 이미 반영이 좀 되면서 한번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쩌면 그 내년 3월에 있을 대선과 관련되어서도 소위 말하는 정책주라고 표현하면 맞을까 싶습니다. 인물 관련주 말고 정책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고, 두산중공업이 현재 역사적인 사실 저점 아니겠습니까? 2006년경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부터는 내리막길을 쭉 걸어서 사실상 이제 U자형 반등의 초입에 있는 상황, 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단기적인 슈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빠졌을 때는 사모아가는 좀 그런 식의 스윙보다도 조금 더 중장기의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워낙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탈탄소 전 세계적인 이슈화가 이제 되면서, 앞서서는 이제 대체 에너지죠. 풍력이라든지 태양력 관련 주식들이 강하게 좀 갔었고요. 이제는 탈탄소 정책과 엮여서 반드시 좀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원전에 대한 부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량한 주식으로, 회사로 두산중공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구루라는 채널을 통해서 나온 선다해 기자님의 기사에 따르면 IAEA에서 2050년까지 전세계 원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 라고 좀 내용이 되어 있고요. 탈탄소 정책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뎁스 있게 들어가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분들은 인프라 코어의 이슈들, 그리고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짚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아마 올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좀 모든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실제로 정부가 만에 하나라도 물론 이제 현 정부가 유지가 된다면 이 탈원전에 대한 이 기조는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1위 후보인데, 대권 주자 중에서요, 원전을 추가하지는 않고 이미 가동한 원전은 충분히 사용한다, 어쨌든 추가는 안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정부가 유지가 돼서 한다면 이 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은 유지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부 차원의 이 여당과 야당이 바뀌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2022년에도 현 정부 유진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 두산중공업의 주가에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존은 원전에 대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탄소 중립 이 이슈와 함께 우리나라를 제외한 기술력이 있는 미국이라든지 여타 다른 주요 국가들은 아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유지할 것이다, 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최근 원전 기업들은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모듈형 원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형 모듈형 원전은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 짧고 투자 비용이 적다. 다만 이런 건 있겠습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에서 봤을 때는 많은 기술력이 집약돼서 향후에 많이 개발되다 보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력이든 아니면 소재든 그런 부분들의 단가가 좀 낮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대형으로 원전을 짓는 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투입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좀 안전성이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이슈가 긍정적일 수가 있고, 또 대형 원전보다는 어찌 보면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정부 측에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브레이크 걸 거란 아닌 거를 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추후에는 영향력이 있는 두산중공업이 주가에 좀 좋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원년이 아닐까. 이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 바로 2021년, 2022년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2006년에 이 정도 박스권에서 1년 정도를 있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눌렸다 다시 한번 정말 7년 8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엄청 상승을 하고 나서는 이제 내리막길을 쭉 걷고 정말 크게 빠진 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검은색이 300이평선이거든요. 그 장기평선으로 300이평선을 좀 보는데 300이평선의 돌파를 시도하고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점 찍고 밀렸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스콥을 넓게 보고 보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아주 바닥권에서의 탈출 신호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두산중공업의 뭐 실적도 2분기 실적도 흑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탈탄소, 그죠? 친환경 이런 이슈가 대두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확실히 좀 바닥을 잡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실상의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11시죠. 오후 11시 잭슨홀 미팅에서 뭐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말씀을 드려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뭐 피할 수 없게 됐고요. 자금에 대한 어떤 시장에 있는 자금들에 대한 흐름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빠르게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미국 자국도 그렇고요. 이 경제적으로 그만큼 시민들이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가 어쨌든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동안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자금을 운용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담들을 경제적인 상황이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높게 받는, 금리를 인상해 버린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가는 시장 경제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분들 지금 굉장히 살기 힘드신데 거기다가 이자를 만약에 급격하게 올려버린다, 이거는 무리수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상당히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서 뉴욕 시장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시장 속에서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단순히 두산중공업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눌림 후에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9월부터는 12월 뭐 1월 2월 내년까지 그때까지 그야말로 이제 대선 관련 정책주의 어떤 이슈도 머금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선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밀려버려서 예전처럼 뭐 10,000원대를 간다거나
10,000원 이하로 간다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 시장 자체도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반등이 좀 나왔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들어와두느냐가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서라도 현재 이 두산중공업의 바닥권, 최소한 한 뭐 2만원을 돌파해주고 22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요. 지금 22평선을 깨지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던 구간이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이 구간 정도까지는 버틸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좀 깨져버리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밀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20평선을 돌파해주고 깨버렸어요. 하방으로 돌파하면서 밀리고 다시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밀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지금 돌파 못하고 시장도 마침 밀리면서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양봉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23일 월요일날 장 초반에 한 10시 반까지, 그리고 10시 반 이후에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좀 열리고 나서 오전 10시 반에 열리거든요. 10시 반 이후에도 시장 자체에서 밀리지 않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의 어떤 흐름 때문에 밀린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그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이슈가 있죠. 그런 부분들 갑자기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30일 월요일은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흐름을 좀 강하게 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22평선 돌파하면 그때가 조금씩 매수하면서 조금 수량은 늘어나도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때도 순매수의 금액이 어쨌든 뭐 거의 한 500억 넘는 순매수가 좀 들어왔죠. 물론 150억 정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현재 제 시각으로는 어느 정도 2만원대 초반에서는 외국인들도 코스피에서는 상당히 좀 매도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중공업에서는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림은 아마도 뭐 수급에 있어서는 괜찮은 흐름으로 저는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어떤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연료를 쓰던 전 세계 시장의 기조에서 이제는 탈탄소,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땐 두산중공업의 이 소형 원전이라든지 뭐 가스 터빈 관련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좋은 이슈들을 지금은 바닥이라고 볼 수, 지금은 요 단기적인 거로는 강한 슈팅을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을 집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한번 들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22평선을 좀 지금 찍어줬고,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반등 후에 안착만 해준다고 하면,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는 후에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이루어질 계속된 이 탈탄소, 뭐 탄소 중립, 그리고 뭐 탈원전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결부가 되면서 상당히 좀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보면 대차잔고 같은 경우에도 잔고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가 좀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나름 좀 상환이 되면서 잔고는 좀 많이 줄고 있고, 다만 이제 공매도는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어요. 공매도는 좀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이 저가에서는 공매도가 확실히 좀 줄면서 비율이, 그죠? 그러면서 조금은 반등에 대한 신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어쨌든 현재 그 지난주 뉴욕 시장도 괜찮게 좀 반등해주고 있고, 우리 시장도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상으로 5위평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다시 안착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 최소한 이 3,20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뭐 투닥투닥 하겠습니다만 흔들흔들 하면서 3,200포인트 위의 121평선까지 한번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수급은 이 두산중공업에도 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두산중공업 시가총액은 10조 정도 되죠. 보면 코스피 전체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잠시만요, 42 정도 되네요. 42, 그죠? 한 42 정도 되는데, 뭐 저는 뭐 두산중공업 충분히 더 이슈화가 된다면 강하게 좀 상승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두산중공업과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이 또 두산 EBU입니다. 요즘 뭐 우선주 같은 종목들도 한번 수급이 붙으면 굉장히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얘는 뭐 이제서 지금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두산 EBU도 어쨌든 관중에 한번 넣으시고 두산 중업 보시면서 같이 볼 만한 종목이 아니냐. 왜냐면 더 세게 갈 때도 더 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양봉은 깨지 않고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다음 주에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와서 좀 보여 계신 분들 답답하실 텐데, 두산 중공업과 EBU 둘 다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 뭐 지금 거의 수급이 없어서 거래가 완전 빠진 상태여가지고요. 이슈가 특별하게는 없는데, 어쨌든 두산중공업 자체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지금 과매도권에서 쭉 빠지면서 제대로 된 흐름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만 좀 상승 후에 흐름을 좀 가져간다면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좀 괜찮게 갈 수 있지 않느냐. OBV 차트를 봐도 현재 보면 순매수를 했던, 매수를 했던 어떤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은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면 매수할 때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들은 현재 크게 매도로서 이탈하지 않은 들고 가는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시장의 반등에서 두산중공업과 두산 EBU가 함께 강한 흐름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산중공업 가주신 분들은 이런 고가권에 물리신 분 답답하실 텐데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추석 전에 어쨌든 뭐 추석 정책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대선 주자들의 뭐 민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나올 것이고, 물론 이 기본적인 두산중공업에 대한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밸류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